엔드노트 교육에 많이 첨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까지 어떤 업데이트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목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별 말씀 없으시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아서 바로 진행을 할게요. 네. 그 인사이트 BNA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리는 SCI급 저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거기에 게재된 논문들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싣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이트 BNA는 크게 6개 엔터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개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 기관, 국가, 저널, 연구 분야, 연구비 지원 기관 이렇게 6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SCI급 저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프로시딩즈라든지 도서 정보,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메타데이터, 기관, 국가, 저널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굉장히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분석 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 엔터티별로 같이 이제 연습을 하면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분석 엔터티는 6개인데 크게 분석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모듈은 이제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널라이즈로 들어가면은 내가 일일이 필터를 다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분석 결과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에 이미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리포트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나는 하버드가 궁금해. 그러면은 기관명만 넣으면 어떤 분석들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게 이 레포트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오거나이즈에서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인사이트가 끌고 오게 되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나는 오히려 좀 더 좁은 범위의 논문 단위를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논문을 분석할 거다. 아니면 나는 경제학과여서 경제학과 관련된 아니면 전 세계 경제학과 또는 한국의 경제학과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할 때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걸 인사이트로 보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분석 방법을 나눠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이트 BNA 데이터가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가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 저널, SCIE, SSCI, AHCI 저널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SCI급 3가지 저널과 함께 그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는 ESCI 저널도 있고, 그리고 프로시딩즈를 따로 모아놓은 프로시딩즈도 있고, 그리고 도서를 모아놓은 BKCI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는 기관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웹 오브 사이언스 자체에서 볼 수 있는 범위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SCI2만 보고 있는 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전체를 보고 있는 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이트에서는 1980년도 이후부터 전체 데이터를 모두 다 인사이트 구독 기관에서는 보실 수 있어요. 인사이트 안에서.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JCR과 ESI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JCR은 저널 임팩트 팩터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ESI는 들어보셨다면 아마도 이제 상위 1% HCP라는 그 피인용 상위 1% 논문으로 아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임팩트 팩터, 최신 임팩트 팩터와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정확한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데이터를 같이 끌고 와서 인사이트 안에서 한 번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인덱스를 이용해서도 같이 분석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인사이트 B&A 데이터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 좀 전에 말씀드렸던 80년도 이후부터 SCI급 저널뿐만 아니라 ESCI와 프로시딩즈 데이터 그리고 도서 데이터도 포함을 하고 있고 여기 이 데이터는 지금 각종 그 국제 대학의 랭킹과 함께 한국에서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 그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을 2040년까지 2%대로 올리겠다. 그리고 이런 피인용 상위 1%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를 2040년까지 100명까지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 기본 정책으로 포함이 되면서 요즘에는 특히 많은 기관들에서 관심을 갖고 분석을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상위 1% 논문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BK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BK에서도 우리나라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SCI 논문 피인용 수 순위를 현재 13위에서 10위로 올리겠다라는 목표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사이트 B&A가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사이트 B&A를 잘 모르신다고 이제 의견 남겨주신 분들도 많으셔서 인사이트 B&A를 구독을 하고 계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그 좀 전에 말했던 피인용 상위 1% 논문 필터와 핫페이퍼라는 상위 연구자 1% 필터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도 이렇게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한번 이용하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교육은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에 인사이트 B&A가 UI가 크게 바뀌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와 함께 그 기능 업데이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펀딩 에이전시를 가져오는 소스가 좀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임팩트 팩터의 100분위, 원래 임팩트 팩터만 이용할 수가 있었고, 100분위는 제공이 되지 않았는데, 100분위까지도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펀딩 에이전시의 국가가 필터로 제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있는 펀딩 에이전시가 무엇을 지원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펀딩 에이전시에 로케이션 필터가 추가돼서 그런 것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가장 큰 업데이트는 2월 달에 있었던 사이테이션 토픽이에요. 그래서 사이테이션 토픽은 논문 단위에서 이제 주제가 배정이 되는 이제 새로운 연구 분류 체계인데, 저희가 이 사이테이션 토픽 관련해서는 별도의 웨비나도 2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그걸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사이테이션 토픽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기관의 연구 성과를 볼 수 있는 시각화 방법을 저희가 소개를 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따가 같이 시연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논문 수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 기관이 쓴 논문 아니면 내가 쓴 논문 등등을 논문 수를 클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논문을 인용해간 논문들, 타임즈 사이티드에 집계된 논문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지수들도 클릭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지수를 클릭해서 또 추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5개년도 데이터, 롤링 데이터라고 해서 뭐 15년에서 19년, 16년에서 20년 이런 식으로 5개년씩 묶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 추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를 선택했을 때 그게 계산이 될 수 있는 트렌드 데이터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스 타입이 추가가 됐어요. 웹 인사이츠에는 그 저널뿐만 아니라 프로시딩즈와 도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널, 프로시딩즈 등등을 예전에는 이제 문서 타입으로 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소스 타입을 저널 또는 프로시딩즈 도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은 추가 분석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인사이트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웹 오브 사이언스로 먼저 넘어갔어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인사이트로도 넘어가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인사이트를 이용을 하려면 인사이트로 이용을 하려면 여기
지금 아마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지금 새로운 뉴 웹 오브 사이언스로 연결이 됐을 거고요. 인사이트로 연결을 하려면 여기 프로덕트 클릭하셔서 인사이트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로그인 하라고 이제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트는 학교나 그 기관이 구독하고 있는 IP 대역 안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혹시 로그인이 안 되어 있거나 그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로그인이나 사인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도 로그인 해주시고 인사이트에도 로그인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인.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로그인 하는 거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인사이트로 데이터 보내는 거를 따라 해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로그인 안 하시긴 해도 돼요. 하지만 그거를 해보실 분들께서는 사인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인사이트는 사인인을 하지 않으시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사인인을 지금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 가입하느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메시지 다들 없으셔서 그럼 다들 로그인 되신 걸로 판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가 인사이트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어드레스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어드레스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요 어드레스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한번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주소에 한국이라고 적혀 있는 논문들을 검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지금 피인용수가 높은 거 먼저 이렇게 정렬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이트 구독하시는 기관에서는 지금 셋업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상위 1% 논문 그리고 상위 0.1% 논문에 대해 논문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필터가 생깁니다. 저희 한번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만 클릭해서 리파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논문들 중에서도 상위 1% 논문들을 먼저 이렇게 필터링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논문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논문에 저자들이 있죠. 저자의 약자가 있고 저자가 만약에 논문에 플레임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 안에 플레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플레임이 없으면 여기가 괄호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깥에 있는 그냥 약자가 그대로 제공이 될 거예요. 인사이트에서.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이 저자 데이터는 결국에 논문의 저자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요 데이터 중에 플레임이 있으면 플레임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끌고 가게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름 옆에 숫자가 있죠. 이거는 이 분이 속한 기관의 번호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지금 1저자 분이 1번 기관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ECMWF라는 기관에 속해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갈 때 이 저자는 이 ECMWF의 소속 저자로 넘어가게 되고 논문 자체는 ECMWF라는 곳에서 이제 게재한 논문으로 그렇게 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저자 이름, 그리고 어떤 저널에 실렸는가, 그리고 여기 어드레스.
어떤 기관에서 썼는가 등등의 정보, 그리고 여기 있는 국가 정보 등이 이제 인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펀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펀딩에서 보시면 쇼 디테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쇼 디테일 이렇게 보시면 이 펀딩 텍스트는 연구자가 논문에 사사 기록을 남겼을 때 저희가 사사 기록에 이제 남아있는 기관을 인식을 해서 그걸 이제 정식화된 공식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으로 더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 appeared in source as가 하나 있고 펀딩 데이터 소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사 기록에는 이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외부 데이터, 사사 기록에는 이거는 사사 기록에도 있었지만 만약에 사사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여기 리서치 피쉬라는 외부 펀딩 데이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펀딩 그 기관으로 집계를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 기록 플러스 이 레드라인이라든지 NIH의 리서치 리포터 등등 외부의 펀딩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사사 기록을 보완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이제 인사이트로 넘어간다라는 뜻이 되고요.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어떻게 됐는지는 JCR에서 다 끌고 오게 되죠.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가 인사이트로 간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텍스트 기반들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피인용수 역시 웹 오브 사이언스의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접속한 김에 한번 인사이트로 데이터를 하나 넘기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아직 그 인사이트로 데이터를 넘기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만간 업데이트가 되긴 할 텐데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 클래식으로 먼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클래식으로 먼저 넘어가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미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두었는데 전 세계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기관명을 가진 곳들이 많죠. 한국도 이제 AI 대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AI 랩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관명에 들어간, 학과명에 들어간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관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은 누가 있는지 등등이 궁금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인사이트로 이렇게 넘겨보려고 해요. 어드레스를 검색 필드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이제 마지막에 변형을 허용하기 위해서 인텔까지만 하고 별표를 눌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검색해서 서치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한 39,000편 정도의 논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아까 이미 인사이트로 넘겨봐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렇게 이게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Export to Insight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Export to Insight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파일명을 지정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인사이트에 20개의 데이터셋을 저장할 수 있는데 그게 이미 다 차버려서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요. 제가 인사이트에다가 저장한 데이터명은 무엇이냐면, 그거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저장한 이름은 네, AD Artificial Intel 하고 별표 하는 이름으로 저는 이미 오늘 아침에 데이터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엑스포트 투 인사이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 지정하셔가지고 잘 제대로 이제 인사이트의 아이디가 있고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넘어간 데이터는 오거나이즈에서 폴더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되신 건가요? 네. 지금 또 채팅창에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폴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 아마 이 데이터만 보이실 거고요. 저희는 오늘 교육을 하면서 이런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이트에서 했던 분석들을 하나의 레포트로 모아서 저장해 놓고 이걸 공유를 할 수도 있고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같이 따라해 보면서 오늘 교육이 끝났을 때 이런 그 레포트가 하나 남을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여기 이 두 데이터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한국의 SCI급 피인용 순위를 아까 13위에서 17년도에 13위에서 27년도에는 10위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BK 4단계의 목표로 제시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한 국가의 SCI급 논문 피인용 수를 어떻게 순위를 매길 수 있는가, 인사이트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제시됐던 목표 중에 그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같이 제시됐던 목표 중에 하나는 그 상위 1% 논문의 비중을 2%대로 같이 올리겠다라는 목표가 제시가 됐었죠. 근데 보시면 한국은 지금 아직 1%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아까 롤링 데이터 5개년으로 이제 묶어서 제공하고 있는 5이어 트렌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추세를 보기 위해서 5개년으로 묶어서 봤는데 다행히도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는 아직 한참 떨어지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뷰 데이터를 끌고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어널라이즈 탭으로 들어가셔서 로케이션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는 국가를 분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로케이션, 어널라이즈에서 로케이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필터를 좀 적용을 해야 돼요. 인사이트 데이터셋이라는 게 웹 오브 사이언스 1980년도부터 전체 데이터셋을 말을 하는 거고 저널 데이터에는 SCI급 세 가지, SCI-E, SSCI, AHCI도 있지만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는 ESCI 데이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포함을 할 거면 이걸 체크하면 선택을 해주면 되지만 지금 저희는 SCI급 저널 논문의 피인용 수를 볼 거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2016년에서 2020년, 20년 그래서 last 5 complete years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가가 여기에서 나타나죠. 아티클하고 리뷰만 저는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선택을 하는가? 아티클하고 리뷰는 여기 다큐먼트 타입, 필터에서 다큐먼트 타입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큐먼트 타입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다큐먼트 타입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은 밑에 드롭다운이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저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뜨겠지만 이렇게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보면 아티클 해서 드롭다운에서 꼭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뷰 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하고 업데이트 리절트 꼭 눌러주셔야지 반영이 돼요. 업데이트 리절트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타입 퍼블리케이션 소스 타입이 추가가 된 게 하나의 업데이트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SCI급 저널만 볼 거라서 ESCI는 선택을 해제를 한번 해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데이터 중에서도 저널 데이터만 볼 거기 때문에 퍼블리케이션 소스 필터 좀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퍼블리케이션 소스로 들어가서 여기 더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소스 타입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저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한번 저도 지워보고 다시 해볼게요. 소스 타입을 이렇게 드롭다운해서 저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SCI급 저널만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희는 피인용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보고 싶었으니까 이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피인용수 여기 이렇게 화살표 지금 혹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만약에 문서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문서수 옆에 화살표가 작게 나타나게 되고 그럼 정렬 기준이 문서수 기준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문서수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은 이제 13위로 되어 있고 이거를 피인용수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피인용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은 14위로 한 단계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피인용수 기준 순위를 볼 거기 때문에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타임즈 사이티들 기준으로 정렬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주얼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저는 15개, 상위 15개 국가, 피인용수 기준으로 15개 국가의 피인용수를 이렇게 쭉 봤고요. 사우스 코리아는 분홍색이니까 여기 14위에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여기 디퍼런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Choose a different visualization 클릭하시게 되면 바그래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바그래프 선택해 주시고 여기 혹시 문서수로 되어 있으면 타임즈 사이티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Add to Report 눌러주시면 돼요. Add to Report 한번 눌러볼게요. Add to Report 누르시는데 저는 지금 다른 리포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별도의 이 마이 아이템에 있는 다른 이제 리포트로 저장을 해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편의를 위해서 대시보드에 바로 저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대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대시보드에 이렇게 저장 한번 해볼까요? 대시보드에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오거나이즈로 가서 대시보드 바로 클릭하시면 저는 여도 너무 여러 가지를 이미 넣어놨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좀 전에 저장한 요, 이 그래프만 이렇게 보이시게 될 거예요. 가장 하단에 우리가 저장했던 요 그래프만 이렇게 타일이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 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는 아까 좀 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그 폴더의 리포트로 다시 돌아가서 네, 저는 공사 공유 웨비나라는 리포트에 저장을 해뒀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냥 계속 대시보드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바로 보여드렸고 이미 저장한 그 그래프를 뷰 데이터 클릭하게 되면은 그 밑단에 있는 필터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뷰 데이터 여기 상위 1% 논문의 추세를 보고 있는 이 그래프도 한번 같이 재현해 보도록 할게요. 뷰 데이터 저는 클릭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역시 어널라이즈에서 로케이션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어널라이즈에서 로케이션 들어가 주시면 돼요. 로케이션 들어가 주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테이블로 먼저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테이블에 들어가서 어떤 필터들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개년도 데이터를 볼 거라서 타임 피리어드를 그 출판연도 기간을 2010년에서 20년으로 일단 증가를 시켜놨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SCI는 여전히 선택 해제한 상태로 해주시고 여기 디퍼런트 레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5 complete years를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커스텀 이어 레인지로 넘어가 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연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커스텀 이어 레인지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2010년에서 20년으로 직접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소스 타입 저널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단에 퍼블리케이션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소스 타입 선택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역시 저널 이렇게 드롭다운해서 저널 선택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highly cited paper라는 피인용 상위 1% 지수를 꺼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highly cited paper의 피인용 수뿐만 아니라 아니 그 highly cited paper의 개수뿐만 아니라 비중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Add Indicator 눌러주시면 됩니다. Add Indicator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어떤 지수를 선택할 수 있는지 바로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바로 하단에 Highly Cited Paper %와 그냥 논문 수를 나타내는 Highly Cited Papers 이렇게 선택해서 아마 지금 이렇게 없는 상태로 되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은 이렇게 선택해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상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테이블에서도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와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의 비중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나는 여러 국가가 있지만 한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항상 이걸 상단에 고정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이미 상단에 고정을 해놨죠.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한번 제가 이거를 해제를 해놓게 되면은 한번 피인용수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지금 피해용수 기준으로 아까 14위였죠. 이렇게 14위로 남아있게 돼요. 근데 나는 이걸 항상 상단에 두고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하시는 대상을 선택하면 여기 하단에 핀투탑이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핀투탑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되면 정렬 기준을 아무리 바꿔도 내가 선택한 이 엔티티는 가장 상단에서 고정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비주얼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000 네, 연도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지금 에러가 약간 난 건데, 네. 이렇게 해서 10에서 20년도로 지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테이블에서 사우스 코리아를 가장 상단에 고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 밑단으로 이 한국이 사라지지 않고 가장 첫 번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는 14위 였었기 때문에 14위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 한국의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의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보실 수가 있죠. 2%대로 가는 게 2040년까지 목표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스위스 그리고 네덜란드가 2%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인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역시 여러분 또 한번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Add to Report 누르셔가지고 내가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여러분은 대시보드에 그대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좀 전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리포트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타이틀 정해 주시고 저랑 다르게 하셔도 돼요. 기억하기 편하신 제목을 정해주시면 되고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도만 이렇게 한번 세이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5-year 트렌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 탭으로 넘어와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 한번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에즈 데이터가 있어요. 다운로드 에즈 데이터를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에즈 데이터를 클릭을 하고 한번 그 5개, 상위 5개만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엑셀로 다운로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운로드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CSV 파일로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이 5-year 트렌드 그 데이터는 원래 제공이 되다가 UX가 바뀌면서 잠시 제공이 잠깐 중단이 되었다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사항 공지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퍼블리케이션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요 근거 데이터, 우리가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비중을 봤었죠. 그래서 각 5개년도별로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바로 추가 분석을 하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데이터 그래프는 이 데이터는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보통 이제 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선택해서 5year 트렌드 데이터를 선택을 했다. 그럴 때 논문 데이터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데이터를 이용을 하셔야지 그 근거 데이터를 이 그래프에 맞는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SCI급 논문 으로 한국의 피인용 순위는 어떤지, 그리고 피인용 상위 1%의 논문 비중은 어떤지까지 같이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대시보드로 아마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그래프가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저는 좀 전에 저장을 해놨었던 요 웨비나 리포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저장을 해 놓았었던 여기 그래프 타일들이 이렇게 모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어널라이즈에서 로케이션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국가 분석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널 그 퍼블리케이션 소스로 넘어가서 분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분석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이제 엔터티를 모두 다 나타나게 되보면 이 인사이트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데이터가 실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널, 저희가 좀 전에 봤던 요 SCI급 저널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시딩즈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의 최근 5년 동안 실렸던 프로시딩즈가 피인용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거 5개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 오른쪽은 다시 한번 오른쪽은 이제 한국이 출판한 SCI급 저널을 한번 피인용수 기준으로 이렇게 리스팅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서 뷰 데이터를 클릭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널라이즈 들어가셔가지고 퍼블리케이션 소스 선택해 주시면 돼요. 퍼블리케이션 소스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케이션 소스 진행하시고 들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도는 2016에서 20년으로 그대로 기본 설정 그대로 둘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 아까 소스 타입을 저널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는 프로시딩즈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서 소스 타입을 클릭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널이 아니라 프로시딩즈, 컨퍼런스 프로시딩즈를 드롭다운해서 선택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겠습니다.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테이블에서는 이제 문서수와 피인용수가 나타날 거고 저는 정렬 기준을 피인용수로 해줬어요. 저는 피인용수로 정렬을 하고 비주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했던 거랑 비슷하죠. 비주얼라이제이션 타입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 바그래프 선택을 해주고요. 바그래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타임즈 사이티드로 할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뭐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한번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멘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지 순서대로 안 되어 있죠. 그 뜻은 테이블에서 피인용수 기준으로 이미 1, 2, 3, 4, 5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순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시각화 탭에서만 논문 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프로시딩즈 페이퍼, 컨퍼런스 프로시딩즈 같은 경우에는 피인용수 기준으로는 3위이지만 논문 수 기준으로는 여기 5개 중에서 가장 많은 컨퍼런스 프로시딩즈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테이블에서 순서 고정하실 수 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탑에서 보이게 되는 데이터 지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임즈 사이티드 그대로 진행해서 업데이트 투 리포트 눌러보도록 할게요. add to 리포트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는 글로벌 프로시딩즈 탑5 타임즈 사이티드로 했고
연도는 2016에서 2020년으로 지정을 했고요. 여러분은 역시 대시보드에 아마 저장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요 리포트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시보드에 저장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테이블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아까 저희가 프로시딩즈를 이제 한번 봤었고, 아까 근데 저널을 봤는데 한국에 출판하고 있는 SCI급 저널을 봤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프로시딩즈 선택된 소스 타입 지우시고요. 이렇게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타입이 저널로 바뀌었으니까 소스 타입을 저널로 바꿔줘야 되겠죠. 타입을 저널로 바꿔주시고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소스의 컨트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원래 없었었는데 최근에 생긴 필터예요. 그래서 한국이 출판한 SCI급 저널이 알고 싶다라고 하실 때 퍼블리케이션 소스의 컨트리를 사우스 코리아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드롭다운 꼭 선택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역시 정렬 기준은 피해용수 기준으로 해두었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바그래프에서 타임즈 사이티드로 지수를 선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출판하고 있는 SCI급 저널리스트 궁금하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거 역시 Add to Report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회라든지 아니면 그 저널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재단 이런 곳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널리스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연구자분들께서는 이 저널리스트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에 투고할지를 좀 결정할 수가 있겠죠. 저희 이제 필터를 또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필터를 국가 필터, 소스 타입, 소스 타입은 그대로 두고 국가만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특정 국가가 출판한 저널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논문들이, 저널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리서치 에어리아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리서치 에어리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팩트 팩터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임팩트 팩터를 부여받는 연구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연구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웹 오브 사이언스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사이트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그 연구 분야 분류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거 선택해서 여기에서 한번 저는 온콜로지라는 분야에 어떤 저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온콜로지 클릭하셔서 업데이트 리절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테이블에서 지금 타임스 사이티드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저희 임팩트 팩터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여기 Add Indicator 눌러주시고 저널 임팩트 팩터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하고요. 어플라이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최근에 추가된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JIF 퍼센타일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100분위 정보도 아마 많이 보실 텐데 임팩트 팩터와 함께 100분위 정보를 같이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온콜로지 분야에 어떤 저널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저널 임팩트 팩터가 어떤지가 궁금해요. 한번 이렇게 끌고 와 보도록 할게요.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보시면 지금 온코 타겟 같은 경우는 지금 최신 버전으로 임팩트 팩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NA라고 뜨게 되는 거고 여기에 뜨는 임팩트 팩터들은 가장 최신, 지금 현재 2019년이 가장 최신 임팩트 팩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임팩트 팩터가 같이 나와 있고 이 저널이 받고 있는 임팩트 팩터의 백분위들이 만약에 여러 개다, 2개 이상의 분야에서 백분위를 받고 있어서 그 값이 2개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 저널이 갖고 있는 평균 백분위 값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이제 또 역시 들어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프를 트렌드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트렌드로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임팩트 팩터를 꺼내놨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를 인디케이터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임팩트 팩터 클릭해 보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임팩트 팩터가 어떤 저널이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를 보는 것과 동시에 언제 마지막으로 임팩트 팩터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도서관이나 뭐 연구성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최근에 임팩트 팩터를 받은 건지 아닌 건지 등등, 그리고 연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 트렌드 그래프 이용하셔가지고 임팩트 팩터의 추세를 보는 것과 함께 지금 가장 최신 버전으로 임팩트 팩터가 있는가, 지금 가장 최신이 2019 JIF이기 때문에 여기 19년도로 끊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타일도 저희가 지수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여기 JIF 퍼센타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100에 이제 가까울수록 높은 그 순위를 기록을 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역시 연코탁의 16년도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발간 그 임팩트 팩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저널들이 굉장히 높은 임팩트 팩터를 받고 있는,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임팩트 팩터를 받고 있는 저널이구나 등을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JCR에서 뭐 분석이 물론 간단하게 가능하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하실 때는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소스에서 저널 분석을 이용해 주시면은 보다 이제 편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 좀 전까지 로케이션 받고 퍼블리케이션 소스 봤어요. 그 다음에 저희 리서치 에어리아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널라이즈에서 리서치 에어리아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 잠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콜로지 분야의 임팩트 팩터 추세와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추세까지 같이 살펴봤죠.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떤 연구 분야에서 논문을 많이 내고 있지? 아니면 피인용을 많이 받고 있지? 그래서 피인용이 많은 분야들, 논문이 많은 분야들이 보통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아니면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연구 강점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이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라고 하는 그 JCR 임팩트 팩터 받는 그 연구 분야 기준 있죠?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은 매트리얼 사이언스, 재료공학, 피직스, 케미스트리 그리고 나노 사이언스 이렇게 공학 위주의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연구 저자가 100명 이상인 거대 연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좀 더 내려서 보면은 피직스 분야에서 한국은 거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는 저널 단위로 분야가 저기 할당이 되는 거고 한 250여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도 저널 단위에서 꽤 상세한 연구 분야 카테고리라고는 볼 수 있지만 논문 단위의 분석을 하기에는 좀 넓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이 사이테이션 토픽입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 토픽은 매크로, 메조, 마이크로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상위에 이 매크로를 보면은 총 10개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는 뭐 클리니컬, 라이프 사이언스, 그리고 케미스트리, 피직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하단의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한 2천여 개 정도의 연구 분야를 논문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마이크로 단위에서 2.6252라는 슈퍼 캐파시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2.298761이라는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두 다 2로 시작하는 연구 주제가 많아요. 그 뜻은 케미스트리 분야의 하위에 있는 마이크로 토픽, 가장 상세한 2천여 개 정도 되는 그 상세한 단위에서 역시 한국은 케미스트리 분야에서 그 피인용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국가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은 미국은 압도적으로 클리니컬 앤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 피인용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1번으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4번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 전기공학 관련된 쪽
쪽이고 여기 2번으로 시작하는 거는 역시 한국과 똑같이 케미스트리 분야.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연구 주제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케미스트리 안에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연구 분야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뷰 데이터 이제 저는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은 리서치 에어리아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널라이즈에서 리서치 에어리아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 분야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우리 스키마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제가 좀 전에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저널 단위로 배정이 된다. 그리고 임팩트 팩터를 받는 그 분야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로 웹 인사이트는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250여 개 정도의 연구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로 넘어가서 보면은 검색 결과가 한 253개 정도 되죠.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지금 253개의 연구 분야가 있구나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 지금 피해용수 기준으로 정렬을 했더니 매트리얼 사이언스, 케미스트리 멀티디스플리너리, 케미스트리 피지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포트폴리오처럼 좀 전에 봤던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같이 해볼게요. 비주얼로 넘어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비주얼라이제이션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서 트리맵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트리맵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논문 수가 아니라 타임즈 사이티드 기준으로 그래프도 나타나도록 할게요. 테이블에서 정렬 기준도 타임즈 사이티드로 정했고 비주얼도 거기에 맞춰서 전 타임즈 사이티드로 정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똑같이 에디트 리포트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우스코리아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기준으로 탑5 연구 분야를 했고요. 그다음에 타임즈 사이티드 기준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역시 2016에서 2020년으로 했고 여러분들은 대시보드에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디케이터로 넘어가 볼게요. 인디케이터로 이제 넘어가고 여기 스키마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저희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저널 단위에서 하고 한 250여 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좀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논문 단위의 연구 분야 배정이었고 그게 사이테이션 토픽이죠. 이 사이테이션 토픽은 라이덴 대학의 CWTS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랑 협력 공동 개발을 한 그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신빙성 있는 주제 분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사이테이션 손픽을 선택해주면 레벨을 매크로, 메조, 마이크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한번 매크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상위의 단계에 매크로를 선택해서 매크로는 10개까지 있기 때문에 10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선택할 때 이렇게 숫자만 놀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10개 넣어주셔도 되겠어요. 매크로 레벨에서 10개가 있게 되는데 클리니컬 라이프 사이언스부터 마지막에 아트 앤 휴머니티까지 그리고 매스매틱스 등등 이렇게 10가지 매크로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클리니컬 라이프 사이언스 밑에 메조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마이크로로 다시 또 넘어가서 볼게요. 그럼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10개로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가장 상세한 논문 단위의 분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이크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레벨만 선택을 해주셔도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봤었던 그 주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죠. 역시 2번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매크로 2번 하위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 크게 봤을 때는 케미스트리 분야의 연구 분야가 모두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 사우스 코리아, 로케이션을 사우스 코리아로 해줬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Add to Repor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Add to Report 클릭해서
저장하실 곳 선택해 주시고 저장할 제목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카테고리 탑5 타임즈 사이티드 라고 이렇게 이거 사이테이션 토픽이기 때문에 이름을 혹시 나중에 내가 선택한 그 리포트를 갖고 와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름 바꾸시고 그 리포트를 엎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국은 이랬는데 나는 이제 그 리포트를 저장해서 한국은 이랬는데 미국은 저렇더라 라는 걸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은 지우고 저는 한국은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로케이션으로 들어가서 그냥 지울게요. 여기 로케이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로케이션으로 들어가고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 이렇게 드롭다운해서 선택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게 되면은 어떤 마이크로 레벨에서 어떤 연구 분야 포트폴리오를 미국은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이거 역시 Add to Report 해주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 화면에서 두 국가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겠죠. 내가 이게 국가가 아니라 나는 기관을 기준으로 이 분포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국가 하시고 오거니제이션 네임으로 들어가서 나는 뭐 하버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하버드 유니버시티 이렇게 선택해서 업데이트 눌러준다라고 하면 그 기관의 연구 분야 주제 분포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테이션 토픽은 논문 단위에서 연구 분야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한 2,000여 개 정도 되는 연구 분야 분포를 보여주는 분류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거대 연구 분야 봤었잖아요. 그거 한번 좀 같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보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터는 이거예요. 어서퍼 다큐먼츠. 어서퍼 다큐먼츠 필터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나는 100명 이상이 되고 있는 연구 분야 분포 100명 이상의 저자가 참여하는 거대 연구가 많은 연구 분야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어서퍼 다큐먼트에서 미니멈 값을 이렇게 100으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100명 이상의 연구주자들이 참여하는 연구 분야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문학이라든지 피직스 이런 분야에서 거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피인용수도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지금 편하신 대로 Add to Report 클릭하셔가지고 대시보드에 저장을 해주시면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눈에 그런 거대 연구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이미 많이 돼가지고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그 인사이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저널 분석도 많이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구 분야 분석도 많이 하시게 돼요. 특히 이 연구 논문 단위의 이제 분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한 분야에서 어떤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지시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역시 이제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저희 기관 분석에서 좀 같이 해볼 만한 게 요 그래프들이에요. 많이 아마 이용하시게 될 것이. 이건 이제 스캐터 그래프라고 하고 요거는 임팩트 프로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마 왼쪽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피인용수 기준으로 상위 5개 기관을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수 그리고 그 세계 평균 피인용수를 1로 두었을 때 세계 평균 대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 피인용수 지수인 CNCI, 카테고리 노멀라이즈드 사이테이션 임팩트라는 걸 세로축에 두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 해보면 그 원의 지름은 아까 피인용 상위 1% 비중을 원의 지름으로 두고 있는 그 스캐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관들을 비교 분석을 하실 때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지금 5개 기관 모두 세계 평균 1보다는 훨씬 높은 CNCI, 상대적 피인용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버드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 1 대비 카테고리 노멀라이즈드 사이테이션 임팩트가 2.18이기 때문에 세계 평균보다 2.18배 높은 CNCI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가 2.7%나 되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을 보시게 되면은 DOE 같은 경우에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는 논문 수는 다른 기관들보다 좀 적은 편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사이테이션 임팩트가 세계 평균 대비 1.58배이고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 비중도 2.36배로 36%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평균 대비, 그 분야 평균을 대비해서 이렇게 상대적 피인용수 지수를 보는 게 그냥 피인용수 절대값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분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숫자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CNCI도 이 하버드 대학이 갖고 있는 전체 논문의 CNCI의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논문의 CNCI가 너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평균값 자체가 위로 확 끌어올려지면서 이 숫자 하나로만 보면은 볼 수 없는 뭔가 그 연구 포트폴리오, 연구 이제 성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임팩트 프로필이라는 거예요. 이 CNCI를 세계 평균 1로 두고 세계 평균보다 낮은 CNCI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들을 4개로 나누는 겁니다. 0.5에서 1.0, 0.25에서 0.5 이런 식으로 나누고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1에서 2배, 2배에서 4배, 4배에서 8배, 그리고 8배 이상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본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솟아오르고 있죠. 전반적으로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단에 세계 평균보다 낮은 CNCI들의 비중 논문들은 비중이 좀 작은 편이고 이 오른쪽에서 CNCI가 높은 피인용 논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보통은 여기 1에서 2 사이 이쪽에 가장 많이 있게 되고요. 이쪽에 얼마나 두터운 논문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관 전체의 평균값이라든지 성과들이 굉장히 위로 끌어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숫자 하나로만 봤을 때 볼 수 없었던 얼마나 우수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단 하나의 논문 때문에, 아니면 한두 개의 논문 때문에 이 평균값이 너무 위로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임팩트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뷰 데이터 저는 이제 클릭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널라이즈에서 오거니제이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널라이즈에서 오거니제이션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제가 예전 교육에서 안 다뤘던 내용들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좀 어려우시거나 다른 내용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예전 교육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테이블로 이제 넘어가서 볼 거고요. 저는 지금 아카데믹 시스템을 제외를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제외를 안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리스트에서 이렇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시스템, 유니버시티 텍사스 시스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대학이 한 번에 묶여 있는 굉장히 거대한 조직들이 같이 분석 단위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스템 단위는 좀 제외하고 그런 대학 단위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오거니제이션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거니제이션 타입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거니제이션 타입 들어가서 include가 아니라 저는 exclude를 할 거고요. 제외할 거니까. 그리고 아카데믹 시스템을 제외할 거예요. 아카데믹 시스템을 제외, exclude라고 하고요.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봤던 캘리포니아 시스템이라든지 텍사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대학이나 연구 기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기관들은 잘 알려져서 그 국가 정보를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름이 잘 안 알려진 곳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컨트리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Add Indicator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컨트리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은 컨트리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분석에 아까 스캐터 저기에 퍼센트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추가할 거기 때문에 퍼센트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도 지금 선택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테이블들에 이렇게 이거 지수들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 프로필, CNCI의 분포도를 나타내주는 이 프로필은 지금 그래프가 깨지네요. 네. 프로필은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임팩트 프로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임팩트 프로필 선택하고 그러면 임팩트 프로필은 무조건 이제 CNCI나 뭐 JNCI라고 해서 정규화된 지수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NCI가 테이블에 인디케이터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CNCI 선택을 해주시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각 기관이 이거 지금 그래프가 깨져서 저는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각 기관이 CNCI의 구간별로 어떻게 분포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터운 그런 연구 분포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피인용이 적은 논문들이 주로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분포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임팩트 프로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한국 기관이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연구 성과가 굉장히 높은 기관들이 이쪽이 훨씬 더 두터운 비중을 보여요. 그리고 좀 성과가 떨어지는 기관일수록 이 왼쪽으로 연구 성과가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캐터 그래프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스캐터 플랫 선택해 주시고요. 스캐터 플랫 하시고 여기에서 X축, Y축 그리고 원의 지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X축은 저는 논문 수로 하고요. Y축은 카테고리 노멀라이즈드 사이테이션 임팩트 CNCI 세계 평균을 1로 뒀을 때 얼마나 상대적으로 높은 피인용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CNCI 그리고 포인트 레디어스 그 원의 지름은 퍼센트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 비중이 적은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CNCI가 세계 평균 대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적은 기관이 어디인지 등등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 일 자체 여기는 지금 5개 기관 모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들이라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관들 지정하셔가지고 또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기관 분석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고요. 저희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끌고 온 게 있었죠. 데이터 끌고 온 거를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에서 인사이트 데이터셋이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 아까 AD 아티피셜 인텔이라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끌고 온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선택해서 보도록 할게요. 나는 뭐 전반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를 기준으로 해서 기관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도 하지만 나는 AI라는 기관명이 들어간 곳들이 어떻게 연구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내가 우리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하시고 그 데이터를 끌고 와서 여기에서 실제 잘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딘지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테이블로 넘어가게 되고요. 테이블로 넘어가면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랩, AI 랩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기관 중에 하나가 MIT죠. 그래서 MIT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논문들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highly cited paper를 추가한다든지 논문당 피인용 수를 추가하면서 어떤 기관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좀 전에 했던 분석이랑 똑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인디케이터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비주얼로 넘어가서 인디케이터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캐터 저기 지금 만약에 이게 그대로 선택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임팩트 프로필 비주얼라이제이션 타입으로 선택해 줬고 CNCI 선택해 주었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여기 브로드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지금 CNCI 8배 이상의 기록하고 있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매사추세츠 MIT 자체는 여기랑도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 지금 5개 기관 모두 굉장히 높은 이 오른쪽에 두터운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IT 외에도 이런 기관들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그 논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걸 한번 스캐터 그 그래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역시 아까랑 똑같이 X는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로 하고요. Y는 CNCI 그리고 다큐먼트 사이티드가 아니라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비중을 선택을 해주는데 혹시 여기에서 나는 이게 선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왼쪽 필터 들어가셔서 필터에서 인디케이터 클릭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를 여기 아마 선택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점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add 하든지 remove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데이터셋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갖고 와서 인사이트에서 이런 추가 분석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전월 분석을 아까 저희 했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로 전월 분석을 하면 AI 관련된 기관들이 어떤 저널에 논문을 많이 내고 있지 등등부터 이제 그런 분석들이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오거니제이션 기관 분석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한 가지 이제 더 보여드릴게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AI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을 봤잖아요. AI 기관들이 그런 연구를 한다라고 나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사이테이션 토픽이라고 해서 논문 단위의 연구 분야를 할당받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이테이션 토픽에 AI 앤 머신러닝이라는 그 토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픽을 선택해서 어떤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도 있겠죠. 요거는 한번 더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뷰 데이터 저는 한번 다시 클릭할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널라이즈에서 오거니제이션으로 역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오거니제이션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리서치 에어리아에서 뭐 마이크로, 매크로 이런 걸 선택하는 건 같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할 때는 기관으로 들어와서 여기 밑에 리서치 에어리아를 여기서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리서치 에어리아 여기에서 정하고 스키마가 기본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논문 단위로 바꿀 거고 요 사이테이션 토픽으로 바꿀 겁니다. 저희가 아까 가장 넓은 매크로 단계 그리고 마이크로 단계까지는 해봤어요. 그 중간에 있는 또 메조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조 레벨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선택을 해주면은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에서 연구 분야가 할당이 된 거예요. 사이테이션 관계들을 분석해서 이 논문은 AI 머신러닝에 관련된 논문이야라고 규정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테이션 토픽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기관들이 잘한다고 나타나는지
논문 아까 저희가 봤던 그 그래프 그대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임팩트 프로필로 나누어서 봤을 때 어떤 기관들이 잘하고 있는지가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의하는 AIM 머신러닝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정하셔서 여러 가지 리서치 스키마를 선택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정리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어떤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똑같은 분석을 리서처로 넘어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리서처로 넘어가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리서처로 넘어가서 한국의 예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지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동국대를 한번 예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동국대에 Affiliated Organization 소속기관은 동국대예요. 동국대의 소속이고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고 저기 소재 기관이죠. 그리고 우리 기관에 어떤 연구자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최근 5개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래서 테이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국대에 속한 연구자 분들이 누가 있는지가 나타날 거고 저는 지금 타임즈 사이티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 두었어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어떤 연구자들이 논문을 몇 개를 냈고 그래서 피인용 수가 얼마나 되며 세계 평균 1 대비했을 때 이 논문들의 상대적 피인용 성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아까 논문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논문에 실려 있는 요거 있죠. 논문에 실려 있는 이름, 플레임이 있으면 이 플레임 기반으로 플레임과 기관 매칭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 데이터로 넘어온 값이에요. 그래서 이 뭐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그 한계를 인지하시고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름과 기관 조합을 통해서 연구자 분리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논문 수와 피인용 수 기반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테이션 임팩트 논문당 피인용 수도 지수로 추가해서 하실 수 있어요. 애드 인디케이터 통해서 사이테이션 임팩트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한번 같이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테이션 임팩트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분이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 얼마나 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면은 다큐멘트인 JIF 저널을 클릭해 주시면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 몇 개를 냈다라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연구자분 보면은 지금 논문 해당 기간 동안 30편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20편이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위 1% 논문,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6개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위 10% 논문도 몇 개나 갖고 있는지 아니면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탑 10% 이렇게 한번 해보면 비중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비중 클릭해 주시고 나는 논문 수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많이 내기만 물론 논문 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상위 피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을 출판하는 연구자인가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될 때 이렇게 상위 10% 피인용 논문인지를 같이 추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위 1%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없을 수 없는 연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차상위에 있는 상위 10% 연구가 얼마나 많이 두툼하게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실 때 상위 10%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연구자 평가할 때 많이 쓰이는 지수 중에 하나가 H인덱스인데 웹 오브 사이언스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 기간 동안 이 논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구자의 H인덱스가 몇이나 되는지도 애드 인디케이터 통해서 H인덱스 이렇게 바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쓰시게 될 거는 요 어서 포지션일 거예요. 저희가 어서 포지션 그 필드를 업데이트를 했고 그 세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퍼스트랑 커리스폰딩 1저자 그리고 교신 저자 그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라스트 어서도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붙여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라스터스는 그 책임자자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 좀 연륜이 있고 굉장히 높으신 직급의 연구자 분들, 교수님들이 라스터스의 비중이 좀 많은 편이고 좀 초기이면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그래도 좀 연구의 앞단계에 있는 분들께서는 퍼스트 어서와 커리스폰딩 어서가 보통 이제 같이 높거나 아니면 퍼스트 어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커리스폰딩 어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연륜에 상관없이 같이 이제 많이들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1저자로 참여한 이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논문 한번 클릭해 볼게요. 논문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분이 1저자로 참여한 1저자 제일 첫 번째에 위치한 논문인 거, 그 저자 위로 온 거예요. 그 논문이 무엇인지 어떤 저널에 실렸고 몇 년도에 논문이 출판이 됐으며 피인용 수가 며칠 기록했고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CNCI 세계 평균 1 대비 얼마나 상대적으로 높은 피인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 논문이 실린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무엇인지까지도 여기 리스트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운로드 테이블 한번 해서 보면 어, 저 5개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CSV 이렇게 하면은 이 논문 리스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리스트가 꽤 정확하게 정제가 됐다라고 하시면 이 연구자 분의 그 논문 리스트와 최신 저널 임팩트 팩터까지 한 번에 바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출판 연도, 볼륨 이슈 등등.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느라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시는데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지금 엑셀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따로 보진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앞단에 이제 논문 번호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 성과 관리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타입의 그 테이블이 같이 제공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5만 개까지 다운로드 됩니다. 이 논문 어디에서 클릭하시든지 이렇게 클릭되는 논문 수는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요거는 5만 개까지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퍼스트 어서, 커리스폰딩 어서, 라스트 어서 그래서 저자 위치에 따른 연구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이 연구자의 연구 성과 중에 1저자로 참여한 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교신 저자로 참여한 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등등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 실린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들에 많이 실렸는가 Q1 저널이라는 거는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사본이 상위 25%에 속하는 저널들의 논문을 몇 개나 냈는지예요. 아까 이분 30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렸었는데 그중에 20개가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 실려 있었고 그중에 14개가 쿼타일 1 상위 25%의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논문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가 좋은 저널들에 많이 내고 계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연구자 레벨에서도 가능하고 이거를 비주얼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주얼로 보면은 일단 연구자분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데 옛날에 연구를 하고 더 이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인가를 보기 위해서 트렌드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이제 트렌드 그래프 선택해서 트렌드 그래프 선택해서 논문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먼저 가장 시작이 되는 게 요거라고 생각을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이렇게 클릭을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레이더를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제가 준비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 타입, 그 그래프 타입만 레이더로 바꿔주시고 제가 화면을 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연구자, 우리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의 성과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서 그거를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게 일단 그래프를 트렌드로 봐서 논문을 계속해서 출판하고 있는 연구자 분이신가를 봐야 되는 거고, 이분은 제가 동국대 소속으로 했을 때 논문 성과를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이분은 2018년도에 동국대로 이직하셔서 전에 논문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저는 한번 이 다섯 연구자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뷰 데이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레이더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테이블에서 제가 정렬 기준을 어, 제가 sorted corresponding 어서로 해놨군요. 제가 교신 저자로 많이 참여한 분들을 먼저 한번 봤어요. 코레스pon딩 어서로 정렬 기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코레스pon딩 어서 옆에 2008에서 2020이라는 거는 2008년 출판 이후부터 논문만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 논문은 이런 분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2008년 이전 논문은 이런 저자 위치에 기반한 분석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타입을 레이더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추가되는 걸 이미 선택을 해 두었어요.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 인디케이터가 없다 그러면 여기 인디케이터에서 바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타임즈 사이티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테이션 임팩트 논문당 피인용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자 평가할 때 많이 쓰이는 H인덱스. 그래서 보통 H인덱스가 높을수록 논문도 많이 내고 피인용도 많이 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먼트 인 Q1 저널. 그래서 상위 25%일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얼마나 많이 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렬 기준으로 선택했던 커리스펀딩 어서, 교신 저자로 몇 편이나 참여를 하셨는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상위 1%는 너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위 10%, 차상위 논문이라고, 사실 이것도 상위인데 1%일 대비해서 10%일에 얼마나 많은 논문이 있는가를 또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선택이 안 된다는 거는 인디케이터로 추가가 안 됐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저희 레이더로 선택을 해서 봤어요. 그럼 이렇게 마우스 오버 해 보시면은 지금 논문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은 한용규 교수님이 코레스폰딩 어서로 참여하신 논문이 아마 가장 많으니까 여기 첫 번째로 떴겠죠. 그렇게 해서 논문 수 자체도 많고 코레스폰딩 어서로 참여하신 논문도 많아요. 전체 웹 오브 사이언스 158편의 논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4편을 코레스폰딩 어서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0편이 상위 10%일에 실린 논문이고, 그리고 97편이 임팩트 팩터 상위 25%일에 실린 논문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내셨어요.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분이 또 계시죠. 여기, 요 분. 이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한 교수님보다 노 교수님이 논문수 좀 적은데 피인용수 자체가 더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논문당 피인용수도 더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H인덱스도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임팩트 팩터 Q1 저널에 실린 논문 수가 비슷해요. 전체 논문이 적은 것에 비한다면 전체 논문 중에서 이 상위 25%일 저널에 실린 논문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신 저자로 참여하신 논문 수는 이분보다는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피인용 성과가 좀 높은 교수님으로 이제 봐주시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차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연구자별로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지 등등이 이렇게 바로 이제 분석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저희 지금 좀 전에 리서처 분석에서 기관을 선택했잖아요. 어떤 소속 기관에 누가 잘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어떤 분야 아니면 어떤 주제에서 누가 잘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로케이션 필터랑 어필리에이션 필터 지우고 아까 했던 것처럼 리서치 에어리아 여기 인디케이터가 아니고 필터에서
리서치 에어리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필터에서 리서치 에어리아 선택해서 아까 우리 사이테이션 토픽에서 그 메조 토픽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있었잖아요. 그거를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테이션 토픽 기준으로 AIM 머신러닝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연구자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은 여기 테이블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역시 코리스폰딩 어서로 저는 일단 정렬 기준은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그럼 시추안이라고 있는 건가요? 예, 이 기관에 A 기관에 속한 A 연구자, B 기관에 속한 리우 연구자 이런 식으로 어떤 연구자 전체 이름이 있으면 이 플레임 기반과 연구자의 소속 기관, 물론 이것은 모두 다 논문에 어떻게 기재를 했는가를 기준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서 갖고 오게 된다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자가 논문에 플레임을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어떻게든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원천 데이터는 논문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한번 처리해서 인사이트로까지 이제 끌고 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리서처에서 자꾸 길어지는데 여기 이름을 저희는 선택을 한 거고 저희가 약자가 아니라 플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난 약자 기반으로 보겠다. 동명이인 더 겹치겠지만 그게 난 더 좋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기관은 리서처 아이디나 오키드 아이디 같이 연구자 아이디 있죠. 이거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아니면 연구자가 지원을 했는데 이런 아이디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 연구자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렇게 어플라이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리서처 아이디나 퍼블런스 아이디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분이 이걸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RID, 리서처 아이디 번호예요. 이 번호를 입력하셔가지고 그분이 자신의 연구 성과로 직접 관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서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 분석한 게,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어카운트 매니저나 저희 이제 CTS 통해서 연락을 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사전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일일이 어널라이즈도 들어가서 우리가 필터 선택하고 그래프 선택하고 막 다 했어요. 그거는 이제 같이 연습해보기 위함이었고, 여기 오거니제이션 리포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리포트에서 오거니제이션 리포트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기관명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기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하버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하버드 이렇게 입력하시고 데이터 레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서 연구 분야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저희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까 다 봤었죠. 이 그래프가 궁금하다 하면 뷰 데이터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필터, 그래프 등등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논문 수가 어떻게 되는지, 연도당 피인용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세계 평균을 1로 놨을 때, 세계 평균 피인용 수를 1로 놨을 때, 하버드는 2.33배를 기록하고 있는 2.33배의 피인용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하버드가 소재한 미국의 경우에는 1.28배의 CNCI를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등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쿼터일이었어요. 이 레이더 차트 선택하신 다음에 쿼타일별로 퍼센트 선택해 주시면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임팩트 팩터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임팩트 팩터 근데 그걸 오해하셔서 임팩트 팩터가 안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구 성과가 좋은 기관들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이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들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에 70%가 넘게 Q1 저널 상위 25%의 JAF를 갖고 있는 저널들에서 논문이 실리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거의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좋은 저널에만 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논문 단위로도 피인용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자분들과 기관에서 전략을 좀 세우셔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저널 유틸레이제이션 안에서 좀 해결되는 게 있어요. 도서관에서 원문 구독하실 때 상당히 많이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관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저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출판을 하는지가 이 사이트 오거니제이션 리포트에서 기관 입력하시고 저널 유틸라이제이션 탭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돼요. 그래서 이거 하버드 대학이라고 쳤을 때 하버드 대학 연구자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저널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뷰 데이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전체 리스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 저널별로 옛날 논문을 많이 인용하는 건지 아니면 최근 논문을 많이 인용하는 것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독연도 결정하실 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하시면 되겠고, 우리 연구자를 많이 인용해가는 다음 저널들이 있잖아요. 그 후행 연구 저널들, 그런 것까지도 여기 사이팅 저널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뭐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아마도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연, 이 교육 자료는 저희가 이제 끝나고 배포를 드릴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셨으면 여기 고객 지원 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지연